지금부터 자동차 전기 전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정전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사이트는 네이버에 있는 지교수의 자동차 기술과 정보라는 카페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차 정비 자격증, 자동차 기술 교육, 뭐 이런 것들 레포트 낸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유익한 자동차 기술과 정보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수입차 면접 가서 뭐 물어봤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이 독서와 사색이라는 사이트에 여기다 좋은 글도 올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정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걸 영상을 통해서 정전기가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봤나요? 음, 정전기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정전기라는 게 꼭 그렇게 작은 전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기를 통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유소에 보면 정전기 패드가 있어서 꼭 먼저 정전기를 제거한 다음에 기름을 넣도록 권장하고 있죠. 잘못하면 정전기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전기라는 게 무엇일까요?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물질에 정지하고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자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 알갱이가
물질 표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는 금속판 사이의 절연체의 절연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의 총량, 정전기의 총량은 절연도에 비례한다. 금속판에도 이제 그 정전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서로 연결이 되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정전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절연도,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을 넣게 되면 이 정전기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절연도가 클수록 정전기는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전 용량은 가해지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정전기는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정전 용량은 상대하는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면적이 크면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정전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구가 큰 사람들은 더 많은 정전기를 포함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금속판 사이가 이렇게 가까울수록 정전기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근데 이게 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기는 힘이 없다 보니까 서로 정전기가 많이 모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와 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동전기라는 게 있는데 동전기는 전자가 물질 속을 이동하는 것을 동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가정에 쓰는 전기라든가 일반적인 쓰는 전기, 이런 전기들은 다 동전기인 거죠. 동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류전기와 교류전기가 있는데 직류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전압 및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고 흐름 방향도 일정한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크기가 바뀌지가 않죠. 전압의 크기도 바뀌지 않고 전류도 크기도 바뀌지 않고 이게 직류고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전기를 직류전기라고 합니다. 교류전기는 뭘까요? 교류전기는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전압 및 전류의 크기가 계속 변화하고 흐름의 방향이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바뀌는 전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전기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0으로 됐다가 최고값까지 올라왔다. 다시 0으로 됐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전기는 전기 방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였다가 좀 지나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서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쓰는 전기가 다 교류전기예요. 우리가 교류전기는 우리가 60Hz라고 하는데 나중에 교류에 대해 다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집안에 쓰는 전기 60Hz입니다. 60Hz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60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 쓰는 전기는 220V라고 얘기하죠. 그 220V는 220V로 일정한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값이 0부터 약 300V 이상으로 전기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300V까지 갔다가 0으로 떨어졌다가 계속 값이 바뀌고 우리가 220V라고 하는 것은 이 300V 이상의 그 교류 전기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직류 전기로 따지면 한 220V 정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 및 전류가 계속 바뀌고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전기 이런 전기를 교류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에 쓰는 전기는 직류 전기일까요? 교류 전기일까요? 자동차에 쓰는 전기는 직류 전기입니다. 크기와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바뀌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가 않아요. 훨씬 쉽겠죠? 자동차에 쓰는 전기는 직류 전기를 씁니다. 자, 전기는 물하고 비슷합니다. 물을 보면 물은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계곡에 있는 물, 산 위에 있는 물은 계곡으로 흘러가고 계곡에 있는 물은 강으로 흘러가고 강에 있는 물은 모두 이렇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수압이 셀수록 물은 잘 흘러가겠죠.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는 잘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그래서 수압과 전압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수압차는 전이차, 수압차가 생기는 것을 전이차라고 또 이해합니다. 전이차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전이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이차가 클수록 전압이 차이가 클수록 전류는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전류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전류란 무엇일까요? 전류는 전기의 흐름을 뜻합니다. 전기가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자 알갱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전자 알갱이는 사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전자 알갱이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요. 그렇다고 전기 흐름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기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안에 마이너스 전자가 있고 플러스 양성자가 있는데 플러스 양성자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자의 이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기의 흐름, 전자의 흐름을 전류가 흘러간다, 전류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류라는 것은 전기의 흐름을 뜻하는 겁니다. 기호로는 우리가 I라고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라고 읽고 쓰기는 A라고 씁니다. 그러면 1암페어, 우리가 1암페어는 굉장히 작은 것 같죠, 그죠? 1암페어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자 알갱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쿨롱 이렇게 있습니다. 쿨롱 이렇게 있는데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는 양이 1암페어입니다. 그럼 1쿨롱이라는 건 얼마큼 되는 전자 알갱일까?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 개수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 숫자가 이해가 갑니까?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라고 하는 것은 약 6천억의 1000만 배.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자가 이동하는 게 1암페어예요. 그리고 보니까 1암페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작은 값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에는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전류의 3대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발열작용.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면 이 도체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뭐죠? 전구, 자동차에 있는 시가라이터, 또 예열 플러그, 우리가 전열기, 뭐 매트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학 작용이 있는데요. 전해에게 전류가 흐르면 화학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기 도금 같은 것도 이 전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작용입니다. 자기작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전선이나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 공간에 자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 그래서 전기가 흘러가면 전자석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동기, 모터가 돌아가기도 하고 발전기,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류의 세 가지 3대 작용은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전류의 3대 작용은 여러분 그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전압이란 무엇일까요? 전압은 전기적인 압력을 뜻합니다. 기호는 V 이렇게 쓰고요. 단위는 볼트라고 있습니다. 볼트 또 이렇게 V라고 쓰게 되죠. 우리가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잘 흘러간다고 얘기했죠. 전위차란 무엇일까요? 전위차는 전기장 또는 도체 내에서 두 점 사이의 전압의 차를 전위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은 전압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전위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전압이 높으면 전기가 잘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위차가 높으면 전류는 잘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위차가 높으면 물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전위차가 크면
전류는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전위차, 이 전위차를 다른 말로 또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위차와 전압은 같은 말인 거죠. 자, 퀴즈. A점에는 한 점에는 5V가 있고요. B점에는 0V가 있습니다. A점과 B점의 전위차는 얼마일까요? 너무 쉽다고요? 얼마죠? 예, 정답은 3V입니다. 3V가 아니네요. 틀렸네요. 왜 3V라 그랬을까? 5V죠, 5V. PPT를 잘못 만들었네요. 5V입니다. 내가 틀렸어요. 예. 자,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어떻다 그랬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퀴즈,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엔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전하를 띄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할 때 전류가 흐르는 연결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자, 세 가지입니다. 10V와 0V, 플러스 10V와 플러스 0V를 연결할 때, 플러스 10V와 플러스 5V를 연결할 때, 플러스 10V와 마이너스 0V를 연결할 때. 자, 이 세 가지 중 어떤 연결 방법이 전기가 흐르게 될까요? 잘 문제를 잘 보고 답을 맞추기 바랍니다. 자, 결정했나요? 자, 결정 못한 사람 없죠? 다 결정했죠? 자, 하나를 잘 고르세요.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정답을 다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을 골랐습니까? 그러면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전하를 띄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할 때 전류가 흐르는 배선의 정답은 1번, 2번, 3번 세 개가 정답입니다. 아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플러스 10V, 플러스 0V, 플러스 10V, 플러스 5V, 플러스 10V, 마이너스 0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정답이라고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개의 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를 연결할 때 전위가 높은 것이 플러스이고요. 전위가 낮은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전기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전위차가 발생하면 전기는 항상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는 뭐라고요? 전위가 높은 애가 플러스, 전위가 낮은 애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전위가 높은 애가 플러스, 전위가 낮은 애가 마이너스. 즉 똑같은 플러스지만 전위가 높으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와 상대적으로 이 플러스 0V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10V 플러스, 플러스 5V도 플러스지만 얘에 비하면 여기는 낮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맞는 거고요. 전위차가 발생하면 전기는 항상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모두 다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저항이란 무엇일까요? 저항이란 물질 속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표시한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 저항이 크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그죠? 기호는 R 이렇게 쓰고요. 단위는 오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 오음이라고 표시합니다. 1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1V의 전위차가 있을 때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필요한 저항입니다. 즉 1V가 있는데 1A 흐르게 하려면 1오음의 저항을 설치하게 되면 1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입니다. 즉 길이가 길수록 전선의 길이가 길게 되면 저항이 커지게 되고요.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저항은 R은 로 곱하기 SL.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겠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저항이 다릅니다.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커지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지고요.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가 굵게 되면 저항이 작고 전선의 단면적이 작게 되면 저항은 커지겠죠. 자, 저항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기 회로를 만들어 놓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을 설치할까요? 기껏 우리가 전기 회로를 잘 연결했으면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항을 설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까?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수조에 물을 담았어요. 물을 가득 차서 여기다 여러분이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샤워를 하면 물이 얼마나 잘 나올까요? 그죠? 물이 콜콜콜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머리 샴푸를 하고 몸에 비누칠을 다 하고 이제 물을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왜?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비누칠 다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수도꼭지죠. 이런 밸브가 있으면 이 밸브를 여기다 설치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쓰지 않을 때는 물을 잠궈 놓게 되면 이 수조통 안에 있는 물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 회로에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조에 물이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터리의 그 전압을 오랫동안 전기 그 용량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저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 거죠. 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